대체 누가 이 바다를 조용하다고 말했을까요? 카리브해 동쪽 끝자락,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600캐리 떨어진 수평선 너머. 새벽 4시 15분.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해군 2500톤급 호위함 충무공 이순신함이 고요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표류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의 숨죽임이었죠. 함교 내부는 붉은 조명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청색 계기판의 불빛들이 승조원들의 땀에 젖은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누구 하나 시원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함장석에 앉은 박재현 중령은 쌍안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48시간째 잠을 자지 못한 피로가 검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작전 개시 전 마지막 브리핑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지하작전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정보국장이 스크린에 띄운 위성사진들. 베네수엘라 정부군이 카라카스 외곽에서 반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 수도 함락까지 72시간도 남지 않았다는 첩보.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 요청. 우방국의 요청이었습니다. 아니, 애원에 가까웠죠.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와 15년 전 방산협력조약을 맺었습니다. K9 자주포 40문, 천공 방공미사일 체계 6개 포대, 그리고 해상 초계정 12척.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의 무기 수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무기들은 모두 항구에 묶여 있거나 반군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바다였습니다. 반군 세력은 구소련제 키로급 잠수함 2척과 중국제 고성미사일정 8척으로 베네수엘라 해안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정부군에게 보급품을 실어 나르던 화물선 3척이 지난 한 달 동안 격침당했습니다. 선원 62명 전원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베네수엘라 해군은 이미 전면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육지에 고립된 해병대 3,000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탄약도, 식량도, 희망도 없이 해안기지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 배수량 2,500톤, 전장 112m, 승조원 140명, 함포 1문, 수직발사대 16세, 어뢰 발사관 6문, 그리고 해성 대한미사일 8발. 숫자로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정예 승조원들이었죠. 그들은 동해에서, 서해에서, 남해에서 북한 잠수함과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수없이 훈련했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로 결정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교 왼쪽 구석, 소나 담당석에 앉은 최민준 상병은 헤드셋을 귀에 깊숙이 박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주파수 조절 다이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정적처럼 들리는 무언가였죠. 바다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떼가 움직이는 소리, 해류가 배 밑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고래가 울부짖는 초저주파. 바다는 언제나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최상병은 그 속삭임 속에서 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주파수 210Hz, 거리 약 3만 미터, 방위 320도. 그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건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최상병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레이더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희미한 점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운 신호였죠. 하지만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함장님, 수중 접촉, 방위 320, 거리 3만. 아마도 잠수함입니다.
박중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쌍안경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수함, 키로급이었습니다. 구소련이 만든 비젤 추진 잠수함, 수중 배수량 3,000톤, 어뢰 18발, 대한미사일 8발, 승조원 52명.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 잠수함도 충무공 이순신함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박중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함교 안의 모든 승조원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전 승조원 전투 배치, 1급 경계태세 전환, 함포장전, 어뢰 발사관 준비. 명령이 떨어지자 함교 안이 일순간 폭발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폭발이었죠. 승조원들은 소리조차 내지 않고 각자의 위치로 뛰어갔습니다. 발소리만이 금속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갑판 아래 함포 탄약고에서는 김태훈 병장이 60kg짜리 포탄을 양팔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탄 껍데기에 새겨진 일련 번호가 희미한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K-2023-687. 이 포탄은 검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손을 거쳐 이곳까지 왔죠. 그리고 지금 김 병장의 손을 거쳐 적에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탄을 승강기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시익 소리를 내며 포탄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5초 후 포탄은 함포 장전실에 도착했습니다. 장전실에서는 박성호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포탄을 받아들고 127mm 함포의 약실로 밀어넣었습니다. 찰컥. 장전 완료를 알리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부신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완 모터가 웅웅거리며 포신을 수평선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함교에서는 화기관제 담당 이준혁 소위가 조준 시스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트랩볼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십자선이 화면 중앙에서 춤을 췄습니다. 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수평선 넘어 3만 미터 떨어진 곳 키로급 잠수함 비엔토로호는 수심 50m에서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함장석에 앉은 카를로스 로페즈 대령은 잔망경을 통해 수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하지만 소나 담당관은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미약한 전자파, 레이더 신호. 누군가 이 바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로페즈 대령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에 가까운 미소였죠. 정부군의 배겠지. 또 보급품을 실어 나르려고 온 건가?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어뢰 발사관 1번, 2번 준비. 목표방위 140, 거리 28,000. 발사 대기. 잠수함 내부에서 금속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뢰 발사관의 해치가 열리는 소리였죠. 차가운 바닷물이 발사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뢰 2발이 발사관 안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530mm 직경, 길이 7m, 탄도 중량 200kg, 최대 속력 45노트. 일단 발사되면 목표물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로페즈 대령은 잔망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적은 곧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걸. 충무공 이순신함 함교. 최상병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어뢰 발사관 개방 감지. 수중 소음 급증. 발사 징후 포착. 박중령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거리는 25,000,
유효 사정권 진입까지 3분. 3분. 180초.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박중령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폐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이 고동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자몰의 홍생어 준비. 목표방위 320, 거리 25,000. 발사 준비 완료 시 보고. 함교 뒤편, 어뢰 발사 통제실에서 정우진 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통제반 위로 날아갔습니다. 스위치 3개가 연달아 올라갔습니다. 발사관 1번 해치 개방. 어뢰 홍상어 준비 개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배 밑바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유압장치가 작동하며 어뢰 발사관 덮개를 열었습니다. 바닷물이 발사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홍상어 어뢰.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대잠 유도 어뢰. 직경 324mm, 길이 6m, 무게 360kg, 최대 속력 40노트, 유효 사거리 2만 미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능동 음향 탐색 시스템. 이 어뢰는 발사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적을 찾습니다. 목표물이 아무리 기동하고 회피해도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명중시키죠. 정 하사의 손가락이 최종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홍상어 1번 발사 준비 완료.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박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선제 공격은 곧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였습니다. 명분 없는 공격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명분을 기다리다가 배가 격침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중령의 손이 함장석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렸습니다. 최성병, 적 잠수함 동향 계속 보고. 어뢰 발사 징후 감지 즉시 알려. 네, 함장님. 함교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초, 1분, 2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요가 아니라 폭풍 전야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은 지금, 바로 이 순간 터졌습니다. 최상병의 목소리가 함교를 찢었습니다. 어뢰 발사, 반복합니다. 적 어뢰 발사, 방위 323, 거리 24,000, 속력 40노트, 접근 중. 박중령의 입에서 명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좌연 전속, 타각 30도, 기관 최대 출력, 디코이 발사. 조타수 안재민 병장의 손이 조타륜을 힘껏 돌렸습니다. 직경 60cm짜리 철제 핸들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의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배수량 2,500톤짜리 철덩어리가 바다 위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력이 승조원들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기관실에서는 강민수 상사가 스로틀 레버를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디젤 엔진 4기가 포효했습니다. 실린더 안에서 경유가 폭발하며 피스톤을 때렸습니다. 크랭크 축이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분당 6,000 회전, 7,000, 8,000. 엔진의 진동이 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금속 격벽이 떨렸습니다. 볼트가 삐걱거렸습니다. 배관에서 증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강상사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섭씨 90도, 95, 100.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엔진이 터지는 것보다 어뢰에 맞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레버를 유지했습니다. 한미,
디코이 발사대. 윤석진 일병이 발사 버튼을 2번 연속으로 눌렀습니다. 압축 공기가 폭발하며 원통형 캐니스터 2개를 바다로 밀어냈습니다. 캐니스터는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수면에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캐니스터가 수중에서 작동했습니다. 내부의 화학물질이 반응하며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만 개의 미세한 기포가 바닷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나 교란용 디코이였습니다. 어뢰의 음향 탐색 시스템은 이 기포들을 실제 배로 착각할 것입니다. 아니, 착각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최상병은 헤드셋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적 어뢰 계속 접근. 거리 15,000. 속력 변화 없음. 디코이 무시. 반복합니다. 디코이 무시.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능동 유도 어뢰였습니다. 단순히 소음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음파를 발사해서 목표물을 찾는 방식이었죠. 디코이 따위에 속을 리 없었습니다. 박중령은 선택지를 계산했습니다. 해피 기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의 최고 속력은 30노트. 어뢰는 40노트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는 좁혀질 것입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중령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홍상어 1번, 발사. 정하사의 손가락이 빨간색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압축 공기가 폭발하며 어뢰를 발사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600kg짜리 금속 물체가 수중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추진체의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뢰가 가속했습니다. 10노트, 20, 30. 홍상어 어뢰는 충무공 이순신함에서 분리되자마자 자체 음향 탐색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초음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닷속 모든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왔습니다. 물고기, 암초, 해류, 그리고 잠수함. 어뢰의 컴퓨터가 목표물을 식별했습니다. 방위 320도, 거리 23,000m, 금속 선체, 디젤 엔진 소음, 프로펠러 음향 특성, 키로급 잠수함 일치율 98%. 홍상어 어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꼬리 날개가 움직이며 탄도를 수정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키로급 잠수함 비엔토 로호. 소나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뢰. 아군을 향해 어뢰가 접근합니다. 거리 2만. 속력 40노트. 로페즈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정부군 해군은 이미 전멸했습니다. 남은 배라고는 낡은 초계적 몇 척뿐이었죠. 대자모래를 발사할 능력 따위 없었습니다. 그럼 저건 대체 뭡니까? 로페즈 대령은 잔망경을 통해 수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 대한민국 해군. 로페즈 대령의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긴급 자망, 수심 100m, 최대 속력, 어뢰 회피 기동. 잠수함이 급격히 하강했습니다. 밸러스트 탱크에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수백 톤의 물이 탱크를 채우자 잠수함의 무게가 급증했습니다. 선체가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심 60m, 70, 80.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바닷물이 선체를 짓눌렀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렸습니다. 리벳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홍상어 어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뢰는 목표물의 자망을 감지했습니다. 즉시 자신도 자망했습니다. 수심 60, 70, 80, 90.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5,000m, 15,000. 충무공 이순신함. 최상병이 보고했습니다. 아군 어뢰 정상 추적 중. 적 잠수함 해피 기동 중.
명중 예상 시간 4분 30초. 박중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적 어뢰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상병, 적 어뢰 현재 위치. 거리 8,000, 속력 42노트. 계속 접근 중입니다. 8,000m, 4분도 안 남았습니다. 박중영은 함교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중영은 다시 명령했습니다. 우연 전속, 지그재그 기동, 속력 유지. 안병장의 손이 다시 조타륜을 돌렸습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꺾였습니다. 10초 후 다시 왼쪽으로, 10초 후 다시 오른쪽으로. 충무공 이순신함은 바다 위에서 뱀처럼 구불거리며 전진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로였습니다. 어뢰의 추적 알고리즘을 혼란시키기 위한 기동이었죠. 하지만 적 어뢰는 계속 쫓아왔습니다. 거리 6,000, 5,000, 4,000. 최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장님, 명중까지 2분. 박중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홍상어 2번 발사. 목표 적 어뢰, 영거리 요격. 정하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어뢰로 어뢰를 요격하는 건 성공률이... 박중영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하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홍상어 어뢰가 발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목표물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시속 70km로 접근 중인 적 어뢰였죠. 직경 530mm, 길이 7m, 속력 45노트,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함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홍상어 2번은 최대 출력으로 가속했습니다. 40노트, 45, 50. 설계 한계를 넘어선 속력이었습니다. 추진체가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열인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어뢰가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상대 속력 90노트, 시속 160km, 거리 2000m, 1000, 500. 홍상어 어뢰의 음향 탐색 시스템이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이 너무 작았습니다. 반사 신호가 미약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했습니다. 명중 확률 32%.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뢰가 최종 돌격에 들어갔습니다. 거리 200m, 100, 50. 함교에서 최상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충돌, 지금. 수중에서 삼광이 터졌습니다. 두 어뢰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530mm 탄두와 324mm 탄두. 총 350kg의 고성능 폭약이 동시에 기폭했습니다. 폭발이 바다를 찢었습니다. 수중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 분자들이 압축되었다가 팽창했습니다. 기포가 생성되었다가 붕괴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이 흔들렸습니다. 새가 위아래로 요동쳤습니다. 승조원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계기판의 전구들이 터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중영은 함장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턱을 깨물었습니다. 혀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체는 무사했습니다. 어뢰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최상병이 보고했습니다. 적 어뢰 신호 소실, 폭발 확인, 요격 성공입니다. 함교 안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중영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아군 1번 어뢰 상태, 계속 추적 중입니다. 목표물까지 거리 3,000, 명중 예상 2분 10초. 박중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키로급 잠수함의 차례였습니다. 비엔토 로우 함내. 로페즈 대령은 손아실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군 발사어뢰 신호 소실, 적함 건재, 적어뢰 계속 접근, 거리 3000.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어뢰로 어뢰를 요격하다니. 그것도 수중에서. 성공률이 30%도 안 되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로페즈 대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뢰 2번 발사, 목표 적함, 전탄 발사. 남은 어뢰 6발이 모두 발사되었습니다. 발사관에서 하나씩 튀어나와 충무공 이순신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로페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뢰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잠수함이 먼저 격침당할 거라는 것을. 홍상어 어뢰는 이제 목표물과 10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최대 속력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수심 110m까지 자망했습니다. 디코이를 발사했습니다. 기관을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홍상어 어뢰의 음영 탐색 시스템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거리 500, 300, 100. 로페즈 대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뢰가 잠수함 선체에 충돌하는 순간 200kg의 폭약이 장렬했습니다. 수심 110m 깊이에서 터진 폭발은 물기둥을 수면 위로 솟구쳐 올렸습니다. 2kg급 잠수함 비엔토로호의 선체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바닷물이 한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승조원들의 비명이 물거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로페즈 대령은 차가운 바닷물이 목을 감싸는 걸 느꼈습니다. 폐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면 위, 충무공 이순신함. 최상병이 헤드셋을 벗으며 보고했습니다. 적 잠수함 격침 확인, 스크류 소음 소실, 함체 붕괴음 청취.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함교안이 폭발했습니다. 승조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박중영은 함장석에 주저앉았습니다. 48시간 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남은 적어뢰 6발이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적어뢰 현재 위치, 거리 12000. 하지만 함장님, 목표물을 잃었습니다. 제어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박중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수함이 침몰하면서 유도 신호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6발의 어뢰는 이제 방향을 잃고 바닷속을 헤매다가 연료가 닿으면 그대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였습니다. 박중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교박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전 승조원에게 고한다. 우리는 해냈다. 대한민국 해군의 이름으로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다. 환호성이 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베네수엘라 해안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고립된 해병대 300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러 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파도가 배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함교 안에서 박중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